근데 그럼 해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고 사유가 이제 각양각색이긴 한데 예. 내용들이 참 가관이에요. 뭐 예. 어떤 데는 그냥 급여 명세서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해고하고, 어떤 데는 몸이 아프다고 일 좀 도와달라는 얘기했다고 해고 통보하고, 어떤 데는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제 노조 간부한테 해고 통보하고, 그리고 또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서 또 해고 통보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잠깐만요.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때 해고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실화입니까 정말? 지금 한 76명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고 사실상. 예. 그리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죠. 자, 명절을 맞아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택배 기사분들일 텐데. 예. 근데 좀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기사들을 대량 해고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예. 제가 대학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수업을 할 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직업이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보면 이제 대개 그 회사 마크가 찍힌 차에 물건을 싣고 와서 그 회사 상표가 찍힌 옷을 입고 그 택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가끔 요즘 보면 또 아예 마크가 없는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주로 예.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소 찾기 쉬운 아파트 단지에 예. 그 단지만 또 재하청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또 예. 더 열악한 분들이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일하시는 택배 기사들이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대개 화물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기사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랬어요? 이게 한 20년쯤 전부터 회사가 기사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네. 네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트럭을 싼 값에 불어하겠다. 그러니까 그 차 네가 사고 아하. 그럼 사장님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고 네. 좋은 거 아니냐.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그때 정규직 기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말이 좋아 개인 사업자이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게 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된 거네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인 특수고용 형태가 된 거죠. 아이돌 그러니까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수입은 조금 많아졌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 내고 수리비 내고 그럼요. 보험료 내고 예. 기름값 다 내면 정말 예전에 가져가던 것이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가더라. 이런 과정이 한 20,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가 자기 소유 그러니까요. 차량이나 예. 회사가 임대해 준 차량으로 택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CJ 대한통운 말이에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야산에서 한 노동자가 나무에 목이 메어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화물연대 노조 간부인 박종태 씨였는데요. 네. 그 시즌 주변에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이런 현수막을 이제 걸어놓은 채 목을 맨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노사 간의 쟁점사항이 뭐였냐 하면 그 교섭을 통해서 택배 운송료를 한 개당 30원씩 인상해 주겠다. 아이고. 약속은 했어요. 구두로. 예. 요즘 뭐 800원, 9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 건당. 네. 근데 회사가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네. 말로 약속을 했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 간부다. 네. 그런데 담은 10원이라도 올려야 우리 간부들이 조합원들 얼굴을 볼 거 아니냐. 그럼요. 예. 이런 요구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고 그 대한통운과 노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고된 택배기사 38명이 복직한 사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이때는 CJ가 인수하기 전이었죠. 당시에도 회사는 끝내 합의서에 당사자 명칭에 노동조합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그냥 분해라고만 표기하고 분해도 노조의 일부니까 그냥 이걸로 만족하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8년 전입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 택배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이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저는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이 고인 장례식을 대전에서 치르고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했던 것이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갔더니 정말 그 텅 빈 빈소에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하얀 수복 입고 앉아 있었고요. 그 박종태 씨의 남자 한 분이 딱 그 빈소를 딱 단둘이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끔 학생들의 강의할 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곳에서 또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그 택배 기사분들을 해고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얼마나 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예정 통보들을 다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어제 수원 같은 경우는 2월 12일자로 해고하겠다 그랬었고, 2월 12일. 예. 예, 그리고 김해하고 분당 이쪽에서는 2월 28일자로 이제 해고하겠다고 했고, 광주에서는 3월 말에 해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고 예정 통보를 한 거죠. 그럼 지역별로 대리점별로 지금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근데 그럼 해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고 사유가 이제 각양각색이긴 한데 예. 내용들이 참 가관이에요. 뭐 예. 어떤 데는 그냥 급여 명세서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해고하고, 어떤 데는 몸이 아프다고 일 좀 도와달라는 얘기했다고 해고 통보하고, 어떤 데는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제 노조 간부한테 해고 통보하고, 그리고 또 그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서 또 해고 통보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아, 잠깐만요.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때 해고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실화입니까 정말? 네. 아니 그냥-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종건 교수님 이거 그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건 노동법뿐이 아니고 사실 사회상규에도 위반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회사는 그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보여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취업 규칙이나 회사의 규정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생각이 좀 있는 노동자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저 위원장님.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리점별로 해고 사유는 제각각인데 지금 동시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네네. 이게 본사가 개입을 한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본사가 뒤에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예. 저희 그 택배 노동자들이 그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이제 노조할 권리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설립 필증을 받으면서 이제 합법적인 노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 교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대리점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노동자도 인정 못하겠다 해서 모든 거기 소속 대리점들이 다 교섭 회피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도 교섭에 나서고 있질 않아요. 그럼 이게 작년 말에 그 노조 신고 필증이 발부된 이후부터 지금 쭉 이런 흐름이 진행이 네. 되어 온 거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워낙에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한마디에 그 제대로 이제 그 항의도 못하고 다 일자리를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업종이에요, 원래가.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네. 법적으로는 도급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당신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 안 해. 끝 이렇게 네. 돼버리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받는 돈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급여 명세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예. 근데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다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리고 지금 예, 그 가입한 분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지금 한 76명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고 사실상. 예. 그리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죠.
그래요. 지금 그 노조에 가입한 분이 전체 몇 분인데요? 그 CJ 대한통운 쪽에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800여 명 중에 그러면 그 76명은 그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네네. 200명 정도는 위협을 받고 네네. 그럼 거의 그 3분의 1 가까운 분들이 지금 노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해고 목전에 와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 앞두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했죠. 그러면 지금 200명한테 해고 위협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또는 개선 요구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예. 내용 증명들을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을? 열심히 일해라. 이제 안 그러면은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담긴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본사에서 그 노조 신고 필증이 나온 다음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노조를 아예 인정을 못하고 나아가서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지금 본사의 그렇죠. 생각은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네네. 자, 근데 택배 연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서 해결한 곳도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4곳 중에 네. 3곳이 다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수원 이 2곳이 어제 타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김해가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지금 그 파업을 직접 벌인 결과 타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파업을 하지 않았으면 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네.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2일, 2월 28일 날 당연히 이제 해고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 타결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용 조건 문제였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으로 또는 이제 확약서 형식으로 지금 다 맺혔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네.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문서화한 거죠. 그 제가 좀 전까지 듣기로는 김해는 그 김도훈 지회장이 노동자 간부여서 같이를 못하겠다 대리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타결된 거예요? 네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지금 이제 광주 한 곳 남아 있는데 여기는 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예. 이미 이제 3군데서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거고. 네.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도 여기든 이제 개선을 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지역별 대리점에서 속속 그 타결이 되면 네. 본사 차원에서 노조를 인정하기 싫어도 결국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른 거 아닌가요?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진전은 있다고 보는데 회사는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좀만 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CJ 교섭을 요구했는데 네. CJ가 교섭을 회피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정 요구를 이제 노동위원회에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진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뭐 저희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예. 근데 이제 뭐 노동위원회 결과는 이제 회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은 났고요. 그 광주는요 아예 네. 3월 31일자로 대리점 폐점을 통보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폐점을 통보한 거니까 폐점을 그냥 철회하면 되겠네요. 그 대리점장이. 맞습니다.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회사가 이제 여기 있는 기사들을 이제 다른 대리점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사들 중에서 사장을 이제 세워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분류 작업이 있는데 이 예. 분류 작업에 대해서 전혀 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지 않고 이 시간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잠깐만요. 분류 작업을 임금으로 계산을 안 한다고? 그 엄청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택배 기사 그러면 이제 배달과 집하 요 두 가지가 원래는 기본 업무인데 네. 이걸 하려면은 이제 물건 내려오는 거를 이제 자기 차에 싣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예. 예. 근데
그게 초기에는 이제 한두 시간 정도니까 예. 따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어. 지금 이게 현재는 그 7시간, 때로는 뭐 8시간까지 이제 이 분류 작업을 하게 되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 임금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비용을 저희한테 다 넘기는 거죠. 허허 참. 개인 사업자로 봐서 그냥 아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택배 기사분들한테 금쪽 같은 게 시간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그렇게 하려고 독립 사업자로 만든 거죠. 참.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말씀 들었는데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이잖아요. 네. 이게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큰 노조의 분해나 지혜로 있다가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끼리 따로 산별 노조를 만들자. 그렇네요. 이렇게 예. 출발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업체가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장들끼리 예. 거기서 막아라.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 사장들도 CJ 대한통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 지금 선도적인 택배 노동자들이 네. 아마 택배 산업 전 경영진과 맞서는 구도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거기서 아무리 비용이 발생해도 막아라. 우리가 다 비용 대줄 테니까 뭐 이런 담합이 있었을 게 충분히 예상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택배 일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복마전이 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택배하다가 사망하셨는데 아, 그래요? 최근에 법이 개정됐지만 원래 택배하려면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어서 일종 보통 면허를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종 면허밖에 없었는데 예. 그 택배회사 사장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택배를 하게 됐는데 다른 택배 기사가 보고 혹시 신고할까 봐 자기 무자격자가 택배를 한다. 아. 밤에만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걸 10년 했어요. 그렇게. 계약서 없이 밤에만. 그래서 그러면 그 차 몰다가 사고 아니 나신 이번에 거예요? 새벽에 이제 현장에 배달을 갔는데 예. 현장에 보면 되게 화물 운송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낮에는 기사가 조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밤에 일을 했으니까 혼자 조작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내려오지? 들여다보는데 콱 내려온 거죠. 아이고. 그게 아마 새벽 4시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발견된 것이 8시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일찍 발견돼서 빨리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 추운 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피가 다 그렇게 되도록 고생했을 걸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도 몇 번이나 확인했거든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겠다. 빨리 입법화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법적인 미비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이야기는 네, 정말 염치 없는 일들이겠습니다. 네. 건당. 네. 근데 회사가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네. 말로 약속을 했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 간부다. 네. 그런데 담은 10원이라도 올려야 우리 간부들이 조합원들 얼굴을 볼 거 아니냐. 그럼요. 예. 이런 요구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고 그 대한통운과 노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고된 택배기사 38명이 복직한 사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이때는 CJ가 인수하기 전이었죠. 당시에도 회사는 끝내 합의서에 당사자 명칭에 노동조합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그냥 분해라고만 표기하고 분해도 노조의 일부니까 그냥 이걸로 만족하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8년 전입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 택배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이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저는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이 고인 장례식을 대전에서 치르고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갔더니 정말 그 텅 빈 빈소에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하얀 수복 입고 앉아 있었고요. 그 회사 마크가 찍힌 차에 물건을 싣고 와서 그 회사 상표가 찍힌 옷을 입고 그 택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가끔 요즘 보면 또 아예 마크가 없는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소 찾기 쉬운 아파트 단지에 예. 그 단지만 또 재하청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또 예. 더 열악한 분들이고요. 예. 예, 오늘은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일하시는 택배 기사들이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대개 화물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기사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랬어요? 이게 한 20년쯤 전부터 회사가 기사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네. 네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트럭을 싼 값에 불어하겠다. 그러니까 그 차 네가 사고 아하. 그럼 사장님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고 네. 좋은 거 아니냐.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그때 정규직 기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말이 좋아 개인 사업자이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게 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된 거네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인 특수고용 형태가 된 거죠. 아이 그러니까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수입은 조금 많아졌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 내고 수리비 내고 그럼요. 보험료 내고 예. 기름값 다 내면 정말 예전에 가져가던 것이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가더라. 이런 과정이 한 20,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거의 100%가 자기 소유 그러니까요. 차량이나 예. 회사가 임대해 준 차량으로 택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CJ 대한통운 말이에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네,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야산에서 한 노동자가 나무에 목이 메어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화물연대 노조 간부인 박종태 씨였는데요. 네. 그 시즌 주변에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이런 현수막을 이제 걸어놓은 채 목을 맨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노사 간의 쟁점사항이 뭐였냐 하면 그 교섭을 통해서 택배 운송료를 한 개당 30원씩 인상해 주겠다. 아이고. 약속은 했어요. 구두로. 네. 요즘 뭐 800원, 9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 그 박종태 씨의 남자 한 분이 딱 그 빈소를 딱 단둘이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끔 학생들이 강의할 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곳에서 또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그 택배 기사분들을 해고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얼마나 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예정 통보들 다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어제 수원 같은 경우는 2월 12일자로 해고하겠다 그랬었고, 2월 12일. 예. 예, 그리고 김해하고 분당 이쪽에서는 2월 28일자로 이제 해고하겠다고 했고, 광주에서는 3월 말에 해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고 예정 통보를 한 거죠. 그럼 지역별로 대리점별로 지금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근데 그럼 해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고 사유가 이제 각양각색이긴 한데 예. 내용들이 참 가관이에요. 뭐 예. 어떤 데는 그냥 급여 명세서 보여달라고 했다. 근데 그럼 해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고 사유가 이제 각양각색이긴 한데 예. 내용들이 참 가관이에요. 뭐 예. 어떤 데는 그냥 급여 명세서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해고하고, 어떤 데는 몸이 아프다고 일 좀 도와달라는 얘기했다고 해고 통보하고, 어떤 데는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제 노조 간부한테 해고 통보하고, 그리고 또 그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서 또 해고 통보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아, 잠깐만요.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때 해고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실화입니까 정말? 지금 한 76명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고 사실상. 예. 그리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죠. 자, 명절을 맞아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택배 기사분들일 텐데. 예. 근데 좀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기사들을 대량 해고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예. 제가 대학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수업을 할 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직업이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보면 이제 대개